영국의 여왕입니다. 네,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왕인데 이분은 누구 딸인가요? 네, 헨리 8세의 딸이에요. 이 헨리 8세는 누구랑 맨 처음에 결혼했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이사벨 1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사벨 1세의 딸이 있었어요. 이제 캐서린의 아라곤의 캐서린, 죄송해요.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이 캐서린하고 결혼을 했어요. 원래는 자기 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자기 형이 결혼하자마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무효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형수였던 사람하고 이 헨리 8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이 둘이 처음에 사이가 좋았는데 이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딸만 하나 낳고 이제 나머지 유산되고 어떻게 하니까 이 헨리 8세는 평생에 걸쳐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던 왕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캐서린 사랑했지만 이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돌아섰어. 마음이 돌아서는데 그때 만난 여자가 누구냐? 엠블린인 거야. 아까 본 검은 머리 엠블린. 검은 눈에 검은 머리. 근데 그 당시에 검은 머리 백인인데 검은 머리 검은 눈? 굉장히 이국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엠블린을 보고 뿅 갔는데 문제는 왕이라면은 어떤 여자든지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자기가 손만 하나 까딱하면 돼. 그런데 이 엠블린은 자존심이 여기까지 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당신의 어떤 놀이개나 정부가 될 생각이 없다. 나는 왕비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왕비 아니면은 나랑 놀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엠블린을 왕비로 만들어주려면 지금 왕비가 캐서린인데 캐서린이랑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청에 우리 이혼할래요?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교황청이 그걸 들어주겠어요? 캐서린의 엄마가 누군데? 이사벨 1세. 카톨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 이사벨이 자기 엄마인 거예요. 그 교황청은 이사벨 1세에 대해서 엄청난 그 마음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이사벨 1세가 종교재판 하면서 막 이단을 다 없애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혼 당연히 안 되죠. 교황청에서 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황청이랑 끊어버린 거예요. 인연을 끊어버리고 카톨릭을 엎은 거예요. 엎고 이제 자기가 성공회라는 국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엠블린하고 결혼하려고. 엠블린 때문에 이 국교를 바꾼 여자예요. 엠블린이. 그래서 엠블린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 캐서린이랑 이혼을 하고 엠블린이랑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엠블린이 이때 헨리 8세를 꼬실 때 사실 나는 아들 낳을 수 있지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이제 헨리 8세 마음이 돌아섰으니까 나는 아들 낳을 수 있지롱 이러고서 이제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낳자마자 보니까 그게 누구야? 딸이잖아, 딸. 그 딸이 엘리자베스 1세인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 낳아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쇼를 하고 교황청이랑 인연 끊고 막 이혼하고 얘랑 결혼했는데 딸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이런 와중에 계속 엠블린의 뭐 성격이 조금 이제 질투도 많기도 했고 성격이 뭐 얌전한 성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뭐 아이도 유산하고 하다 보니까 헨리 8세가 마음이 또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다음 여자에게 또 마음이 뺏겼어요. 그 여자가 이제 제인 시무어라고 하는 여자고 그 여자는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 결국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엠블린을 또 단두대 누명을 씌워가지고 단두대로 보내고 제인 시무어랑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고 바로 사망을 했어요. 그 당시 위생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자마자 산욕열 때문에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인 시무어가. 근데 헨리 8세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6명의 와이프 중에 제인 시무어만 자기 진짜 와이프라고 인정을 했어요.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들 집착이 심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엠블린이 단두대로 사라질 때 이 엘리자베스는 몇 살이었나? 2돌이 안 된 시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엄마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계속 들은 거죠. 엄마가 어떻게 처형이 됐고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자라면서 들은 거예요. 왜냐면 이 엠블린을
처형을 하고 나서 이 헨리 8세가 엘리자베스 1세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엠블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꼴 보기가 싫겠죠. 자기가 단두대로 보낸 여잔데 그 여자 딸이니까 당연히 꼴 보기 싫지.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를 이제 어릴 때부터 또 유배를 보낸 거예요. 거의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 멀리 왕궁에 살지 않게 하고 이제 멀리 떨어뜨려가지고 정말 그냥 평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도 이 딸이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애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가 똑똑해서 또 아주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뭐 천재 레벨이에요. 7개 국어를 했다고 하니까요. 어릴 때부터 시집도 내고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리 1세는 신경쇠약으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떴어요. 그러고 나서 제인 시무어가 낳은 아들이 이제 제임스 1세가 등극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 허약해. 그래서 이 왕도 금방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20살 때 정말 감옥에 있다가 여왕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다가 이 메리 1세가 서거했던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정말 그 한순간에 인생이 역변을 한 그런, 역변이 아니죠 이거는. 이걸 뭐라 그러죠? 급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여왕이 됐지만 사실 지지 기반이 별로 없죠. 자기 엄마도 단두대에서 처형됐고 자기 뭐 신하 자기 편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PR을 자기가 해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버진 퀸이라든지 뭐 굿 퀸 베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호칭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남들이 신하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그래서 신하들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줬어요. 자기 신하들 기분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 백도 없고 자기 지지 기반도 없으니까 신하들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는데 이 신하들이 기어오르잖아요. 그럼 기어오르면 그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어오를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있잖아. 너 자꾸 그렇게 기어오르면은 너 키가 지금 너 요만큼 키가 줄어들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단두대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거죠. 네, 키 요만큼 줄어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머로 얘기를 했던 그런 여왕입니다. 이 여왕도 역시 스펙을 보지 않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인재 채용을 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을 때까지 처녀 여왕이었잖아요. 프로포즈를 엄청 받은 거예요. 옆에 나라에서. 근데 이 프로포즈를 정말 별별 프로포즈를 다 받는데 문제는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으면 자기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다른 나라에 어나운스를 하면 되잖아요. 나 결혼할 생각 없거든? 더 이상 프로포즈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고 프로포즈 들어오는 걸 계속 즐기는 거예요. 그 50세까지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즐기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러면 결혼할 생각 없으면 나 결혼할 생각 없어. 프로포즈 하지 마. 이렇게 유럽에 말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프로포즈 계속 받았을까? 요것도 정말 스마트해요. 이것도 정치적 전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가 이다지 시집을 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은 남자 거예요. 남자 거.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그러니까 영국 땅이 이렇게 좀 갖고 싶으면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해서 내가 이 영국 땅을 내 걸로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 여왕이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 아예 없으면 내가 영국 땅이 갖고 싶으면은 그때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침략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다른 나라가 영국을 침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프로포즈를 오픈해 놓은 거예요. 대단한 여왕입니다. 자기 결혼 생각 없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여왕이에요. 그래서 정말 묘하고 우아하면서도 아주 약삭빠르고 전략적으로 정치를 했던 그런 제국의 태양이 된 여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왕이 스페인과 전쟁을 할 때 나와서 이제 연설문을 쓴 건데 연설문도 참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워낙 이 문학적 그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그 감동적이에요. 지금 그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영국 여왕의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 연설문을 그래서 자기가 인용해가지고 자기도 스피치에 쓰고 있는 그런 연설문입니다. 자기가 전쟁터지만 전쟁터여가지고 자기 신하들이 거기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내 국민들을 불신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여기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터에 지금 있다.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내가 여기 있다. 먼지구덩이 속에서도 나는 왕국, 나의 백성, 나의 명예, 나의 혈통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없는 여성의 몸이지만 나의 심장만큼은 영국 왕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연설문을 또 쓰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